그날 새벽 백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늘 강노인의 기상을 알리던 그 낮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불길한 기척은 대개 그렇게 고요함으로 시작됩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그의 눈동자에 한 줄기 낯선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캠핑카는 커브길에서 미끄러졌고 브레이크는 말없이 배신했습니다. 절벽 끝 1미터 앞 숨조차 멈췄던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 한 번의 짖음, 그 한 번의 움직임이 두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백구는 그날 무언가를 본 듯 더는 예전의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강노인의 하루는 늘 백구의 낮은 울음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동틀 무렵 아직 어둑한 방 안으로 스며드는 그 소리는 72년을 살아온 그에게 가장 익숙한 알람이었죠. 알았어. 일어난다. 강노인은 뻣뻣한 허리를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충남 보령의 작은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그의 낡은 농가 주변으로는 밭과 논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자락이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백구는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12년 전 어느 비 오는 날 마을 어귀에서 우연히 만난 진돗개였습니다. 그때 백구는 갓 태어난 듯한 작은 강아지였죠. 누군가 버리고 간 것인지 홀로 떨고 있었어요. 너도 혼자구나. 그날 이후 백구는 강노인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자식들은 도시로 뿔뿔이 흩어진 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한 시간 속에서 둘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웠어요. 아침밥을 먹으며 강노인은 문득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 아내와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전국 여행 계획이었죠.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여보, 미안해 혼자 가게 됐네. 밖으로 나가자 백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며 마을 뒷산을 향해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강노인은 백구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무슨 일이 있나? 그날 오후 마을 뒷산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백구가 경계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씨네 개가 또 맞췄네. 정말 신기한 개야. 마을 이장이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강노인이 산에서 버섯을 따던 중 백구가 갑자기 그의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겼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밤이 되자 강노인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특히 둘째 딸 미정의 사진 앞에서 그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20년 전 가출한 후로 소식이 끊겼던 딸.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을까?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백구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노인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아내와의 약속, 그 전국 여행을 백구와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 내가 내 유일한 가족이니. 마당 한켠에 세워둔 낡은 캠핑카를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아직 움직일만 했습니다. 강노인의 굽은 손가락으로 엔진을 살피고 오일을 갈았죠. 백구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캠핑카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멈춰서서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예감하는 듯한 그 눈빛에 강노인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니? 백구는 대답 대신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슬퍼 보였어요. 강노인은 가슴 한켠이 묘하게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여행 준비에 다시 몰두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그들에게 마지막 모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강노인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애써 뒤로하고 내일의 출발을 위한 준비를 계속했어요. 백구만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 여행이 그들에게 가져올 운명의 변화를. 이른 아침 마을은 아직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캠핑카 열쇠를 쥐었어요. 마당에 세워둔 낡은 캠핑카는 10년도 더 된 오래된 물건이었지만 그에겐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보물 같은 존재였죠. 드디어 떠나는구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가슴 한켠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약속했던 여행을 혼자 떠난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백구가 캠핑카 조수석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출발 준비가 다 되었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죠. 강노인은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짐은 간소했습니다. 몇 벌의 옷, 약통,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오래된 지도책도 챙겼어요. 스마트폰은 있었지만 강노인은 여전히 종이 지도가 편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백구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지 의젓해 보였어요. 마을을 빠져나오자 강노인의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아내가 좋아했던 노래였죠. 이 노래 들으면 내 엄마 생각나. 백구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백구에게 엄마는 없었지만 강노인에게 백구는 가족이었어요. 아내를 잃고 자식들과 멀어진 후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 도로는 점점 도시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푸른 산과 들판이 차창 너머로 펼쳐졌어요. 강노인은 문득 딸 미정이 어렸을 때 함께 갔던 가족여행을 떠올렸습니다. 미정이가 강원도 바다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목이 메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는 딸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점심을 위해 작은 휴게소에 들렀을 때였어요. 백구가 갑자기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죠.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강노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백구는 대답 대신 창밖을 응시했어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날씨는 점점 흐려졌어요. 라디오에서는 강원도 지역에 폭우 예보가 나왔습니다. 강노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계속 가기로 했어요. 조금 비가 오면 어때? 우리 함께면 괜찮아. 하지만 백구의 불안한 기색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창밖을 주시했어요. 마치 뭔가를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강원도로 향하는 도로에 들어섰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점 거세졌어요.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강노인은 그 소리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백구가 이런 행동을 보일 때마다 항상 무언가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자신에게 타이르듯 말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도로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저녁이 되자 강노인은 작은 모텔에 차를 세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빗줄기로 가려져 있었어요. 백구는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모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백구는 창가로 달려가 밖을 응시했습니다. 그 모습에 강노인은 문득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내일은 좀 쉬었다 갈까? 하지만 백구의 눈빛은 이미 내일을 예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폭우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구는 밤새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조금 조심해서 가야겠어. 모텔을 나서며 강노인은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봤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삼척 해안도로로 들어섰을 때 바다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회색빛 파도가 거칠게 해안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다웠을 풍경이 오늘은 왠지 모르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백구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강노인은 백견만리 백구의 특별한 능력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위험을 예감했던 그 눈빛이었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니? 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구는 대답 대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캠핑카 내부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커브길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절벽, 한쪽은 바다인 위험한 도로였어요. 강노인은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어요. 그 커브가 다가왔습니다. 강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감각이 발에 전해졌습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순간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커브를 향해 더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안 돼! 강노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절벽으로 향하는 차. 그 순간 백구가 날카롭게 짖으며 뛰어올랐습니다. 백구의 몸이 핸들 쪽으로 날아들었어요. 그 충격으로 핸들이 왼쪽으로 급격히 꺾였습니다. 차체가 흔들리며 도로 가장자리를 스쳤어요.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기적처럼 캠핑카는 절벽 1m 앞에서 멈췄어요. 엔진이 꺼졌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어요. 강노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어요. 백구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백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충격으로 다친 듯 했습니다. 강노인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절벽 가장자리. 그 아래로는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만약 차가 그대로 갔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강노인은 백구를 품에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또 날 구했구나, 또. 그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어요. 백구는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강노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너 아니었으면 정말 끝날 뻔했구나. 바다 위로 갈매기가 날아다녔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겨우 돌아온 두 생명. 강노인은 백구를 꼭 안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근처 정비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낡아서 파열된 거였어요. 오래된 캠핑카에 숨겨진 위험이었죠. 운이 정말 좋으셨네요. 이런 도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보통은 정비공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니었어요. 백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작은 모텔방에서 강노인은 백구를 품에 안고 누웠어요. 백구의 심장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자신도 살아있다는 증거. 앞으로 어디를 가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갈게. 강노인은 속삭였어요. 백구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아직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고. 부산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해안도로에 아찔했던 사고 이후 강노인은 캠핑카를 정비소에 맡기고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백구는 그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처음이지, 백구야.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보며 강노인이 물었어요. 백구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감지하는 듯한 예민한 표정이었죠. 부산 시내는 활기로 가득했어요. 강노인은 바닷가 근처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깊은 피로가 몰려왔어요. 삼척에서의 사고 후 아직도 몸이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저녁 먹으러 나가자. 강노인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중요한 일이 곧 벌어질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깊은 빛이 서려 있었죠. 저녁이 되자 강노인은 백구와 함께 여관을 나섰습니다. 부산의 밤거리는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어디 갈까? 방황하듯 걷던 중 백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어디 가니? 강노인은 당황하여 백구의 뒤를 쫓았어요. 백구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골목을 지나 작은 찻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보며 강노인을 기다렸어요. 강노인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백구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항상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커피 향이 그를 맞이했어요.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백구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 한 여성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향했어요. 백구야, 실례잖아. 강노인의 말이 목 안에서 멈췄습니다. 그 여성을 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마흔 즈음 되어 보이는 여성,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어요. 여성도 그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에 강노인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2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 둘째 딸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강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미정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은반지가 빛났어요. 강노인은 그 반지를 알아봤습니다. 미정의 16생일에 선물했던 반지였죠. 그 반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강노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벅차올랐어요. 미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백구가 둘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만남을 주선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어요. 이 아이가 너를 찾아냈구나. 강노인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20년 동안 쌓인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강노인은 용기를 내어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20년의 시간이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같이 돌아갈래?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는 그들 곁에 조용히 앉아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찻집 창밖으로 부산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바다 위에 부서졌습니다.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부녀가 다시 만난 그날 밤, 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부산에서 멀지 않은 작은 해변 마을, 강노인과 미정, 그리고 백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그만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소금 향이 가득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 이 방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여요. 미정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딸과 함께 사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미정은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맺힌 눈물이 반짝였어요.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백구가 그들 주위를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축복하는 듯 했어요. 강노인은 백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백구 덕분이었죠. 미정은 마을 입구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백구의 바다라는 이름의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창문으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벽에는 강노인이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커피 잘 만든다고 손님들이 칭찬하네. 강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정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딸의 웃는 모습을 본 강노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내려주신 커피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그 말에 강노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딸이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백구는 카페 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문지기처럼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꼭 이 일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았어요. 손님들은 백구의 지혜로운 눈빛에 감탄했습니다. 이 개는 특별해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르겠지만 백구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저녁이면 세 식구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시간, 강노인은 종종 먼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강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네,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했던 여행. 결국 이렇게 끝이 났구나 싶어서. 미정은 아버지의 팔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그녀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버지? 그 말에 강노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노인은 활기를 되찾았어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낮에는 카페를 돕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어요. 하지만 백구는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런 것일까요? 강노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백구를 지켜보았어요. 괜찮아. 백구야, 어디 아픈 거 있니? 백구는 여전히 강노인을 향해 충성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예전보다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때때로 바다를 오래도록 바라보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어요. 미정도 백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백구가 우리를 만나게 해주려고 그동안 힘을 모아뒀던 건 아닐까요? 그 말에 강노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어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그날 밤 강노인은 백구를 안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내 삶을 구했어. 백구의 까만 눈동자에 달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했어요. 당신의 행복이 제 행복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바다 마을에 꽃이 피고 백구의 바다 카페 앞에는 화사한 화분들이 줄지어 놓였어요. 강노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백구는 여전히 카페 입구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움직임은 더뎌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지혜로움으로 빛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저 개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마치 사람의 눈빛 같아요. 한 손님이 말했어요. 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들은 모를 테니까요. 미정은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마을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커피는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난날에 대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을 나갔을 때 많이 서운하셨죠? 어느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며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노인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운했던 건 나 자신이었어. 너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내 마음을 알아줬더라면. 강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미정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백구가 그들 곁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때때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백구의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강노인은 문득 백구가 처음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마을에서 유명한 수의사였습니다. 그는 백구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강노인에게 다가왔어요. 이런 개는 처음 봤습니다. 눈빛이 정말 특별하네요. 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선 가끔 영혼이 특별한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를 위해 이 세상에 온 존재들이죠. 그 말에 강노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백구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산사태 예견, 나무 쓰러짐 예지, 브레이크 고장 순간의 구출, 그리고 미정과의 재회. 혹시 그게 예지력일까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예지력이라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닐까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요. 그날 밤 강노인은 백구를 안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미정이도 만나지 못했겠지. 백구는 조용히 강노인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강노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백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바다를 바라보며 보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어느 아침 강노인과 미정이 함께 카페 문을 열려고 했을 때였어요. 백구가 갑자기 앞장서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백구를 따라갔어요. 해변에 도착하자 백구는 멈춰섰습니다. 일출이 바다 위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강노인이 감탄했어요. 백구는 마치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백구는 우리에게 항상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보여주네요. 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백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예지력이라는 건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아닐까요? 바다 위로 갈매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새 가족의 모습이 아침 햇살 속에 평화롭게 빛났어요.